최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에서 인공지능 음성 언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죠. 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뭔가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런데 불분명하게 발음이 하거나 여러 단어를 쉼없이 발음하는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알잘딱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질문했죠? 답 찾아야겠죠. 이럴 때는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단계 있네요.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답니다. 순서가 있죠? 단계별 제시라고 한마디만 적어주시겠어요? 자, 표현법이죠. 단계, 절차가 있네요. 항상 과학기술에는요, 단계와 절차, 과정이 있기 마련이죠.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입력된 언어를 뭐로? 문자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계로 바꿉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있답니다. 두 가지로 쪼개기 했네요. 1번 동그라미 철자 오류 보정 방식, 2번 동그라미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 이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한글이 진짜 어려워요. 영어는 그냥 단어 다 띄면 되죠. 조사가 없으니까. 근데 한글은 조사는 붙이고 어미는 붙이고 의존명사는 띄고 요런 게 있어서 좀 헷갈립니다. 됐죠? 자, 이 문단 갈까요? 자, 철자 오류 방식. 뭔가 오늘 이 오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오류를 내게 되네요.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했으니까 쭉 내려가서 뭐 찾아야 돼요?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 찾아서 네모해야겠죠? 어딨죠? 다음 문단에 없는데? 아니 다음 오른쪽. 네, 오른쪽. 다음 문단이에요. 찾았어? 나는 마이크를 켜놓고 왜 마이크를 안 쓰고 있는 거지? 어쩐지 목이 아프더라고. 아니, 3명밖에 없어도 써야 돼. 앞으로는 고양이들한테도 마이크를 써서 얘기할 거야. 고양아. 그냥 못 들은 척 하잖아요. 그 귓가에다가 그냥. 맞긴 해. 야, 고양아. 야, 밥 먹어. 이렇게 하지. 야, 밥 먹어. 이렇게. 자,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교정 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를 올바르게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정의 내리고 있죠? 교정 사전과 통계 데이터 기반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이랍니다. 자, 철자 오류 보정은 전처리,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등의 과정을 거친답니다. 네, 과정이라니까 이제 과정 따라가야겠죠? 자, 첫 번째 먼저 전처리 동그라미. 전처리는 자, 특징 뭐래요?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를 처리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준답니다. 발음이 불분명, 처리 불가능을 뭘로 바꾼다고요? 처리 가능으로. 전처리입니다. 먼저 처리해버린다는 거야. 자, 가령 실크, 식, 여기서 하면은 국어 문절에 쓰이지 않으므로 실크라고 바꿔줍니다. 이렇게 전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인 오류 문자열 판단으로 갑니다. 자, 오류 문자열 판단은요,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로 구분합니다. 무슨 단위? 어절. 띄어쓰기 단위라고 써줄게요. 띄어쓰기. 기본적으로 어절이 띄어쓰기죠. 이 각 문자열이 교정사전에 오류에 있는지 없는지,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있다 하면 오류인 거고요. 없다 하면 오류가 아닌 거죠. 다시, 자, 이 문자열이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에 있으면은 뭐고요? 오류고요. 없으면은 오류가 아닌 겁니다.
다이주부인 거죠. 자, 교정사전이란 오류 문자열과 이를 수정한 문자열이 쌍을 이루어 구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려고의 경우 사전에 하려고가 하려고라고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에 하려고가 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 오류구나 라고 하고 문자열에 하려고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류 문자 수정 교정사전에는요 오류 문자열뿐만 아니라 수정한 교정 문자열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류 문자열이 존재한지 확인한 후 오류다 라고 하면 어디로 가서 교정 문자열로 가서 이거를 교정하면 되겠죠. 이거 하는데 뭐 몇 초 안 걸리겠죠? 호다닥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단계겠어요? 아까 위에 전 처리했고요. 오류 문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정 후보 집합 생성해야겠죠? 교정 후보 집합 생성에 동그라미 할게요. 누구 멍 때리고 있는 공주가 있네요. 바로 눈 마주쳤죠? 찔렸죠?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결과에 도출되지만 근데 존재할 경우는 방금 얘기했죠? 오류가 있어? 오류네요. 그 경우 교정 후보 집합 생성을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오류와 교정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하는데 예컨대 for example 하려고의 경우 하려고와 하려고가 교정과 오류로 같이 집합군으로 있답니다. 이해되시죠?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답니다. 효주 생각 안 하고 있죠? 일단 예컨대부터 다시 읽어. 네 번째 줄부터 예컨대 하려고의 경우 하려고와 쌍을 이루는 게 뭐라고 해? 교정? 하려고. 그쵸? 하려고는 하려고와 함께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정 후보 집합인데요. 그 다음까지 가로 앞에 그 다음 최종 교정 문제 탐색 괄호 동그라미 최종 교정 문제 탐색. 자, 하려고인지 하려고인지 여기서 철저 오류가 거의 없는 교과서 신문 기사 같은 데서 사용 빈도 추출해서 야 하려고가 맞아 하려고가 맞아 뒤져보는 거야. 네, 하려고는 총 1회 하려고는 총 135회가 나온 걸 보니 하려고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어휘의 사용 빈도 밑줄 빈도 얼마 자주라는 거죠. 추출해서 통계 데이터로 활용하죠. 그래서 빈도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려고와 하려고입니다. 예를 들면은 몇 일인지 며칠인지 그쵸? 사람들 많이 틀리죠. 일반인들은 몇 일로 많이 쓰지만 교과서라거나 아니면 신문 기사에서는 며칠로 제대로 쓸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네, 사용 빈도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사용 빈도를 추출해서 최종 문자 교정을 완성한다. 까지 하면은 네, 이 문단에서 네, 교정 후보 집합 생성했고요. 최종 교정 문자 탐색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럼 철자 오류 보정 방식 끝났어.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이 문단부터 다시 멀리서 살펴봅시다. 자, 1문단 우리 인공지능 음성언어 서비스라는 거는 음성을 수정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뭘로 변환한 후? 네, 문자로 변환한 후 이것을 오류를 교정하는데요. 자, 철자 오류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방식이 있어요. 일단 철자는 어떻게 방식을 해요? 전, 처리, 오류, 문제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성, 최종, 교정. 어머나, 누구 자는 공주가 있네요. 선생님이 목에 칼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턱을 괴고 잠을 자고 있어? 전철이. 아니 내가 설명하면 잠이 오나 봐. 어떻게 잠이 오지? 올 수 있지. 짜잔 짜잔 우리 애가 우리 고양이는 내가 자장자장 하면 바로 깨던데 듣기 싫은 거. 전철이부터 읽으세요. 졸고 있던 공주 턱 끼고 자고 있던 공주 읽으세요. 전철이는 뭐예요? 전철이 뭘 확인하는 거야? 사용자가 어떻게 읽었을 때 어떻게 말했을 때 그치 그지같이 말했을 때 그쵸 예를 들면은
맞아. 이거 하필 실 쓴 거예요. 이거 시리라고 했을 때 시리 약간 시리를 잘못 읽을 수 있잖아 우리가. 시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닐 때 쉬리 이런 거 있잖아. 했을 때 얘가 쉬리가 혹시 나를 부른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혼자 지 머릿속에 뭐 뇌내 망상을 해가지고는 AI 망상을 해가지고는 네 부르셨어요? 대답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런 과정인 거죠.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혹시 날 부른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전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 뭐 해요? 졸고 있던 공주? 잠자는 숲속에 아니 잠자는 시야 국어에서 공주? 우리 문제를 보는 그쵸? 판단 단계에서 뭐 하죠? 무슨 단위로? 문제는 네, 문자를 구분해가지고 각 문자열이 어디에 있는지 그쵸 오류 문자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있다면 뭐고요? 오류고요. 없다면은 다이조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3문단 넘어간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결과로 도출된다. 바로 결과로 도출된다는 게 바로 다이조부라고 했던 거 있죠. 결과로 넘어가 버려. 하지만 뭐 존재한다면은 오류를 교정해야겠죠. 교정 후보 집합 생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후보 집합이란 건 뭐예요? 얘네 둘이 하려고가 있어. 그럼 이 하려고가 맞아, 하려고가 맞아 라는 후보를 생성을 해서요. 후보를 홀라게 많이 뽑아낸 다음에 그 후보 중에서 누가 더 많은데요? 라고 생성한다는 거죠. 누가 더 많은데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후에 최종 단계 뭐예요? 그죠? 교정 문자열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신문 자료 같은 데서 최종적으로 많이 잡아낸 다음에 누가 더 많니? 빈도, 횟수를 체크한답니다. 그 결과 선택 끝이죠. 여기까지가 철저 오류 보정 방식. 그럼 철저 오류 보정 방식은 뭐가 필요해요? 교정 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신문이라거나 교과서. 자, 그게 바로 이 문단 첫 번째 줄 다시 읽어보세요. 철저 오류 보정 방식은 뭐를 기반으로? 그치, 교정 사전과 그치,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말이 그 말인 거야. 됐어요? 잠자는 시야국어의 공주? 오른쪽에 넘어. 띄어쓰기는 잘못된 띄어쓰기를 통해 통계와 비교하여 올바르게 바꿔줍니다. 그럼 얘도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계속 이를 위해서는 입력된 문장의 띄어쓰기를 처리할 수 있게 이진법을 변하는 이진법 물결미죠. 아니 변환하는 게 두 번 있어요. 하나는 문자 언어로 변환했고요. 얘는 이진법을 변하죠. 자, 이진법으로 바꿔요. 자, 누구는요? 전처리는요? 처리 가능한 문자를 바꿨고요. 그렇죠? 어떻게 바꾸냐? 바꾼 애가 3명 있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첫 번째, 문자 언어를 변환한 놈 하나. 처리 가능한 문자를 바꾼 거 하나. 세 번째, 이진법을 변환하는 거 하나. 이렇게 봤네요. 이진법이 뭔데? 0 아니면 1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이 과정에서 좌우 공백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좌나 우 음절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표현을 가령 또 예시 들죠. 왜 예시 들었어요? 어려우니까요. 집중해서 보면요. 동생이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밥을 앞뒤에 공백이 있으니까 1 쓰면 되겠죠. 밥 앞에 공백 1, 밥 뒤에 공백 1, 을 뒤에 공백 1 그쵸? 쓰시면 되겠죠? 동생이 1, 밥 1, 을 1 먹었다 되겠네요. 동생이 밥은 좌우 공백이 모두 있으므로 1이 밥 1 된대요. 이를 편의법상 밥 11로 나타낸답니다. 와우. 밥을 먹은요. 밥 1, 을 1, 먹 되죠? 그러면은 밥 110 1110 밥 앞에 띄어쓰기 때문이겠냐? 그쵸? 그래서 이진법만 뽑아내서 쓰는 거네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때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앞에 1 쓸게요. 1 동생이 동영 생영
이렇게 쓰나 본데, 그죠? 2, 1, 밥 1, 을 1, 먹 0, 0, 다 1. 이렇게 쓰나 봐요. 아마도. 그리고 어려운 띄어쓰기에서 문자 언어 다음에 이진법으로 또 변환하는 거죠. 어디야? 그냥 띄어쓰기 오류 교정 방식에서 이진법으로 변환한다 했잖아요. 응. 근데 맨 처음에 이때 처음과 문장 끝에 공백이 있는 거 처리해서 1, 마지막 1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한 후 올바르게 띄어쓰기가 구현된 문장에서 마찬가지죠. 구현된 문장에서 통계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잘못된 띄어쓰기를 통계 데이터와 비교해라라는 게 있는 거죠. 만일 통계 데이터 바브를 111의 빈도가 낮고요. 101 밥에는 101이라는 게 더 높았다면 밥을은 밥을로 띄어쓰기가 보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사이에는 붙였으니까 0 써야지. 멍청이가. 그쵸? 맞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 모두 올바른 단어나 문장에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정의 그 명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계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것이 요구되지만 하지만 세모 밑줄 이 경우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감소라고요. 당연히 올바른 단어나 문장에서 추출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니까 오류가 날 가능성이 낮고요. 많은 정보를 하면은 정확도를 많이 검사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보정의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모두 향상시키고 있는 게 필요하더라. 왜? 정확도라는 거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요. 속도라는 거는 그런데도 빨라야 돼. 진짜 불가능한 걸 자꾸 시키죠. 그죠? 저희 조교한테 야 이거 채점하는데 오류 없게 해놓고 막 500문제 1000문제씩 막 던져주는 거야. 근데 빨리 해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빨리 하는데 오류 없이 해라 이런 거 없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라고 해야지 뭐. 했고요. 오른쪽에 빈칸 넘어가면 빈칸. 자, 표현법 정리 1문단부터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표현법 정리 앞에 자, 문단별 정리 1번. 자, 문제 제기와 과제 제시 여기 있죠?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뭘 쓰면 되죠? 자연어 처리. 맞아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소개하며 글을 안내하고 있죠. 자, 어려운 어휘, 음성 언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고요. 쭉 내려가서 여기도 글자가 좀 깨지네. 그리고 본문 정리 빈칸 1번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됨. 입력된 2번 음성 언어를 무슨 언어? 문자 언어를 변환하고요.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류를 보정하죠. 자연어 처리 기술의 종류는 두 가지 철자 오류 보정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요. 전처리 오류 문자의 판단 그 외에 더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요. 7번 교정 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를 수정하는 방식인데요. 자, 1단계는 전처리고요. 자, 불가능한 문자를 국어에 쓰이는 음절로 바꿔줍니다. 2단계는요. 오류 문자의 판단이고요. 입력 문자를 어절 단위로 구분합니다. 각 문자열이 교정 사전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죠. 있다면 수정한답니다. 자, 3문단 내려오면요. 자, 철저 오류 방식의 과정 마지막이죠.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해서
문자를 탐색합니다. 자, 11번 뭐 들어가야 돼요? 12번이요? 11번. 교정후보 집합. 맞아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하고요. 12번에는 최종 교정 문제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13번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14번 네, 빈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게 결국 선택이 됐다. 자, 이제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은 4번 했던 거 똑같죠? 통계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똑같이 통계 데이터를 쓴다는 걸 보여주려고 4번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15번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답니다. 16번 좌우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1, 없으면 0. 그래서 밥 같은 경우는 좌우에 공백이 네, 있으니까 1, 1, 밥 1, 1, 1, 1, 밥을 붙였으면은 1, 0, 1. 가운데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16의 공백. 14번의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서 오류를 보정한답니다. 결국 데이터가 얼마큼 쌓여있냐 그리고 얼마큼 정확하냐에 따라서 올바른 보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자, 오른쪽에 4번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계점은 뭐야? 17번 보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계 데이터의 양을 늘려야 하고요. 또 양을 늘리려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감소한다는 게 계륵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향후 발전 과제는 양은 그대로 두거나 늘리면서 시간을 무조건 줄이는 것. 아시겠죠? 자, 됐고요. 38부터 41번이라 써있고 1, 2, 3이라고 써있는 것들은요. 실제 기출문제고 학교에서 풀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내용을 사실적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적으로 이해했냐 1, 2, 3, 4, 5번에서 어떻게 사실적으로 이해했는지 보시고요. 정답이 아마 3번일 거예요. 3번 외에 1, 2, 4, 5번이 본문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면 학교쌤은 저처럼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 본문만 가지고 문제를 내죠. 요것만, 이 시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최대한 잘 뜯어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2번 A 2, 3문단을 참고로 해서 요거를 확인해라. 왈츠 그쵸? 잘못 썼네요. 전처리하죠. 왈츠라고 바꾼 다음에 요거를 쇼팽에 그쵸? 혹은 쇼팽이가 아니죠. 왈츠라는 거 그쵸? 확인해가지고 뒤져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뒤져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답을 찾아내는 거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뭐요? 틀린 거는? 2번이요? 2번인가요? 2번에 몇 번이요? 네, 2번 답은 4번이죠. 맞아요. 틀어져만을 교정 후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있는 것들로 바꿔줘야겠죠. 뭘로 바꿔줘요? 둘 다 있죠. 오류와 교정이 둘 다 있는 게 사전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사실 3번 같은 게 더 어려운 거죠. 나는 학생 띄고 이다인지 학생 이다인지 알아서 잘 고쳤네요. 110인지 101인지 등등 확인했을 때 빈도수가 더 높은 쪽으로 교정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네. 자, 그것이 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죠. 4번의 답은 4번이요. 네, 4번이겠죠.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 음성언어 서비스는 네, 음성언어를 문자 언어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를 거치고 어절 단위로 확인한 다음에 교정 사전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됐고요. OX는 제가 답을 따로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제재 다음 제재가 사실 제가 푸코 해가지고 푸코하고 그거 마지막으로 최근에 받아낸 논리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시죠.